미국 애리조나주 북부에 프레스콧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4만 명의 인구만이 살고 있는 되게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도시라고 해요. 이곳 주변이 되게 황무지 사막 같은 곳이 많대요. 넓은 숲이 쫙 펼쳐진 데도 있고 약간 서부 개척 시대에 뭔가 되게 역사적인 느낌을 많이 주는 곳이라고. 그래서 이곳에 매년 3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2020년 12월 26일 이 윌리엄 부부도 마찬가지였죠. 프레스콧 남쪽 국립공원에 크리스마스 연휴를 이곳 캠핑장에서 보내려고 온 거예요. 이 부부는요, 이날 캠핑 칠 곳을 정하는데 작은 숲 옆에 되게 좀 외져 보이기도 하는 사람들 많이 오가지 않는 곳에 차를 주차해요. 사실 이 부부는요, 이곳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친구들과 이 똑같은 장소에 이 외진 이곳에 2번이나 캠핑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차를 멈춰선 이곳 외져 보이고 사람들도 안 다니고 좀 그래 보이지만 사실 물, 강가도 가깝고 주요 도로와도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스팟이거든. 되게 조용해서 둘이서 이 시간을 즐기기에도 최적의 장소야. 차를 세우고 캠핑 장비를 하나하나 내리고 텐트 치고 준비하다 보니 엄마야 벌써 어둑어둑 해가 지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좀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왜냐? 이런 외진 곳에 캠핑 치고 잘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불이거든요. 벌레나 동물들 퇴치에 그리고 저녁 되면 깜깜하니까 밝게도 하고 그러니까 꼭 장작을 피워야 하는데 이거 좀 있으면 완전 어두워지는데 그럼 장작 구하기 힘들어지잖아요. 여보, 우리 이거 준비는 좀 이따가 하고 우선 장작 먼저 구해봅시다. 말라 죽은 어린 나무를 찾아 땔감으로 쓰기 위해 부부는 깊은 숲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걷고 있는데 뭐 얼마도 안 됐어요. 앞에 나무 하나가 크게 있는데 그 나무 뒤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나무 뒤에 누군가 아니면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웃긴 게 이 나무 뒤에 있는 무언가도 이 부부의 기척에 놀란 듯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놀래서 황급히 뒤로 몇 발자국 물러났어요. 아니, 날은 점점 더 어두워져서 껌껌하니 앞도 잘 안 보이는데 저 나무 뒤에 있는 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무섭잖아요. 쌍방은 수풀을 사이에 두고 살벌하게 대치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다시 나무 뒤쪽 맞은편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뭔가 뒷걸음 치는 듯한 발자국 소리? 그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동차 소리가 들려요. 붕! 빠르게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 곧 주변은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윌리엄 부부도 그때서야 한숨 돌렸죠. 아무래도 길을 잃은 관광객을 만난 것 같다. 그쪽도 우리 소리에 순간 놀래가지고 도망간 것 같다. 한시름 놓은 부부는 계속해서 적당한 장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말라 죽은 것처럼 보이는 작은 나무를 하나 발견했어요. 윌리엄은 바로 다기는 칼을 꺼내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나무 근처 2-3m 떨어진 곳으로 다가갔을 때 윌리엄 갑자기 걸음을 멈춰요. 그러더니 여보, 오지마. 나 있는 대로 오지마. 갑자기 아내한테 오지 말라고. 그러더니 쓱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뭔가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아내가 있는 쪽으로 막 달려와요. 아니 표정이 무슨 못 볼 걸 본 사람 마냥 막 달려오더니 아내 손을 끌어당겨 아내랑 같이 뜁니다. 한 손은 아내를 잡고 또 한 손은 핸드폰으로 전화해요. 어디로? 경찰서로. 작은 나무 근처에서 윌리엄이 본 건 나무 아래 풀밭에 떨어져 있는 사람의 팔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요, 처음에 와 이거 홀로 캠핑을 온 누군가가 곰한테 습격을 받은 거지. 그래서 다 뜯어 먹히고 팔만 남은 거 아니야? 혹은 팔이 여기 떨어져 나간 거 아니야? 그런데 팔 위쪽 끝에 잘려진 부위를 보니까 너무 깔끔한 거예요. 동물들이 뜯어 먹었으면 막말로다가 너덜너덜해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날카로운 것에 쓱 잘린 듯한? 그리고 이 팔 색깔이 완전 짙은 보라색이 돼 있었어요. 근육도 탈수, 위축되기 시작했고 이 말은 즉슨 팔이 잘린 지 오래됐다는 겁니다. 이 팔의 상태는요 모두 하나의 가능성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살인사건이구나. 경찰은 바로 그 근처를 전부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다리 하나를 발견해요. 그리고 몇 분도 안 돼 또 다른 다리 하나를 더 발견합니다. 와, 이거 한 사람의 양쪽 다리가 발견됐구나. 다리 2개, 팔 하나. 그런데 이게 뭐야? 발견된 두 다리가 다 오른쪽 다리야. 사람이 오른쪽 다리만 2개일 리 없잖아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 9개의 다리가 발견된 거예요. 두 팔에 기타 다른 부위들까지 하면 총 12개 이상의 신체 부위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드는 생각이, 와, 이거 설마 연쇄살인마의 소행인가? 연쇄살인마가 어딘가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시신 처리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다 토막내서 툭툭 버려놓은 건가? 그런데 다음날 더 놀라운 상황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프레스콧 북쪽 교회 지역으로 사슴 사냥꾼 2명이 사냥을 나갔는데 거기서 이번에는 사람 머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것도 2개를. 이때 또한 경찰 그 주변을 전부 수색합니다. 그 결과 또 수십 개의 토막난 사람 부위가 발견돼요. 처음 발견한 것들까지 더하면 총 사람의 53개의 신체 부위가 발견됐대요. 그중 사람의 머리만 무려 5개. 어마어마하죠? 이 신체들 모두 DNA 검사했어요. 그 결과 총 9명의 각기 다른 사람들의 인체 조직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법의관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살인사건 같지 않다고. 왜냐? 팔, 다리 쪽 피부에 규칙적으로 뭔가 번호들이 막 찍혀있어. 어느 부위에는 금속 라벨이 달려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약간 우리 돼지 이렇게 도살된 거 보면 보라색으로 막 찍혀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 마냥 부위에 뭔가 번호하며 마크가 있다는 건데, 이거 보는 순간 법의관은요, 한 가지 경우가 생각났대요. 바로 기증 시신. 법의관 왈, 한 병원에서 환자가 죽어요. 그러면 생전 고인의 의사에 따라 의료 교육이나 연구 목적으로 시신을 기증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시신들에는 연구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알아봐야 되니까 시신 신체에 그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숫자를 받거나 라벨을 붙여 놓는다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우리 영화 보면 시신 안치실에 시신들 다리 쪽에 라벨 있잖아요. 이런 거. 그렇다면 기증된 시신들 부위가 왜 여기 황무지 풀숲에 떨어져 있어? 범인을 알아내려면 이 시신들이 모두 어디로 기증이 됐던 시신들인지 거꾸로 추적을 해봐야겠죠. 경찰은 애리조나주의 모든 시신 기증 기관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기관에서도 이 상황을 인정하지 않아요. 저희 기관에서는 기증받은 시신을 쓰레기 마냥 거기다 버리지 않습니다. 플러스로 저희 기관들에서는 그런 식으로 라벨을 표식하거나 번호를 매기지 않습니다. 다 자기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의 기증기관에서 그런 것 같다고. 정말 다행히도 현장에서 한 봉투가 발견됐었어요. 경찰은 이 봉투의 겉면에 적힌 주소를 통해 이 시신들이 어디에서 온 건지 알아내게 됩니다. 누가 기증받은 시신들을 다 토막내가지고 엿다가 버려놨냐? 확인 결과 워싱턴주에 있는 퓨처 제넥스라는 신체 기관이었습니다. 여기는요, 도움이 필요한 기업이나 조직을 돕는 게 주요 업무인 곳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예를 들어서 한 연구단체에서 시신이 필요하대요. 나이는 20대에 출산 경험이 없는 젊은 여자. 이 연구단체에서 일일이 시신 찾아다니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 기관에 의뢰하는 거예요. 찾아달라. 그럼 이 회사에서 찾아주는 겁니다. 시신을 건네주면서 중간에서 약간의 그 중개비를 뽑아 먹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퓨처 제넥스라는 회사, 큰 회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장 겸 직원은 딱 한 명인 회사였습니다. 59세였던 윌터 헤럴드 미첼이라는 남자. 이 윌터는요, 30년 동안 신체 중개인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러다 2020년 4월에 그는 워싱턴에서 이 사업을 접게 돼요. 그리고 애리조나주로 이사왔죠. 자, 여기서 예를 하나 들게요. 내가 옷가게 사장님이에요. 장사가 안 돼. 장사를 접은 거예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재고 옷.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야? 이 짝인 거예요. 시신을 팔고 사던 남잔데 사업을 문 닫았어요. 지금 재고로 쌓아져 있는 시신 어쩔 거예요? 커다란 냉동고에 포장이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애리조나주로 이사 올 때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는 또 어쩔 거야. 이거 내내 가지고 있으면서 대대로 물려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2020년 11월부터 에라이 모르겠다. 여기 황무지라 사람들도 별로 안 올 거고 동물이나 보면 뭐 뜯어먹겠지. 그래서 풀숲에다가 툭툭 떨어뜨리면서 동물들 먹으라고 버려놨던 거예요. 그리고 시신들 보관했던 그 냉동고 있죠. 그거는 인터넷 중고거래로 싸게 팔아버립니다. 와, 이걸 모르고 그 냉동고를 산 사람은 진짜 이거 후에 알게 됐을 때 너무 멘붕이 오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이놈은 체포됩니다. 솔직히 경찰은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시신을 다루던 직업이에요. 그런 사람이 시신을 그냥 땅 위에다가 툭툭 떨어뜨려 놓는다는 게 아무리 그쪽에 사람이 안 다닌다고 해도 너무 대놓고 그런 거 아닌가? 보통은 좀 땅을 파서 묻던지 하지 않나? 그가 이렇게 쉽게 들킬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한 이유는 지 말로는 그래요. 환경이 걱정돼서 그랬대요. 땅에 묻었다가 나무라든지 풀, 땅들이 아야아야 오염돼서 전염병이 돌거나 하면 어떡하냐. 당연히 개소리입니다. 전문가는요, 뭔가 자기를 포장하려고 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냥 처리하기 곤란하니까 버린 거면서 자기는 되게 착한 사람이야. 일반 살인마들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그거를 막 어필하고 싶어. 그러니까 포장하는 거라고. 그렇다면 이 남자 몇 년형 받았을까요? 자기가 죽인 건 아니었거든요. 2022년 10월 말 윌턴은 24개의 죄명으로 기소. 24개. 결론은 4년 받았대요. 그러니까 2026년이면 출소합니다. 참 별의 별일 다 있죠. 그래서 오늘은 시신 기증센터 일을 하다가 문을 닫게 되니 남은 재고 시신들을 어찌할지 몰라 다 토막내서 쓰레기 마냥 버린 기가 막힌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